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편집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도 이제 구제역으로 비상이 걸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이었죠. 이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지금 11일 만에 돼지 한 만여 마리가 지금 살처분 됐고요. 또 발생 농가도 4곳으로 늘어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충남도에서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특히 이 구제역 바이러스는 기온이 떨어질 경우 이 생존 기간과 활동력이 높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강력 한파가 예보돼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진천과 가까운 천안 아산 쪽엔 돼지 농가가 또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가 우선 천안 사수를 좀 선포하고 나섰는데 보통 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이 방역대가 형성이 돼서 이 통제 초소를 잘 마련하지 않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진천 진입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천안 동면하고 또 입장면 두 곳에다가 통제 초소를 우선 구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천안 지역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계획도 다시 지금 시행할 계획인데요. 현재 예방접종을 마친 천안 지역 양돈 농가에 대해서 이 혹시 모를 그 항체가 미형성됐을 것에 대비해서 한 100여 농가에 한 20만 마리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이 충남도는 이제 충북 진천 농장에서부터 이 돼지를 위탁받아서 사육하고 있는 아산 지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특별 관리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도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닌 것 같던데 관련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 전남북 지역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지금 잇따라 발생을 했고 그나마 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충남 같은 경우는 천수만에 16만 마리의 철새가 머물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충남도는 따라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한 6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광역 이 소독기 등 소독 차량 112대를 총동원해서 지금 매일 소독을 좀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행복도시의 건설 특수를 겨냥해서 위장 전입한 건설업체를 속아내기 위해 세종시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면서요. 사실 이 부분은 이 대전 충남 지역 건설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원하던 바인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종시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요. 지난해부터 이 자본금이나 기술 인력 어떤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적발해왔는데 하지만 건설업체 수는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일부 공사를 위장전입 의심업체가 수주하다 보니까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이런 지적에 따른 건데요. 세종시는 따라서 이 대한건설협회하고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내년 2월까지 대대적인 조사를 좀 벌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사 감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요. 위장전입 업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먹튀라 그래서 일 끝나면 되돌아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 관계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현재 세종 지역에는 그 작은 곳에 460개의 건설업체가 등록이 돼 있고요. 상당수가 위장업체가 포함된 것을 좀 업계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세종시는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은 6개월의 영업정지라든지 건설업 등록 말소 이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지만 행정 분야에서 계속 남아있는 용어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명대 국어문화원이 이 충남도청 공무원 170명을 대상으로 이 순화어 사용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상당수 공무원들이 어려운 행정용어를 그대로 좀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부분은 이 낚시라는 말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데 연세가 좀 들었다든지 하는 분들 일부에서는 유어행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요. 이 유어행이라는 한자어를 보면은 이 헤엄칠 유자에다가 고기 어자를 써서 어떻게 보면 낚시를 포함해서 고기를 잡는 모든 행위를 유어행이라는 이제 행정용어를 썼는데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고기 잡는 행위가 낚시로 바꿨는데 아직도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하시니까 얼마 전 그 제주에서
권위적인 행정용어 바꾸기로 했다. 이 소식이 떠오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지시사항. 그렇죠. 네네. 이건 요청사항으로 바꿀 수 있고 뭐 치하 이건 뭐 격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은연중에 우리가 잔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국어연구원이 또 몇 가지를 얘기를 한 걸 보면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포스트잇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회사 이름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붙임 쪽지라고도 써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쓰고 있다. 뭐 타임캡슐, 뭐 독거노인, 호우, 큰 빌 내린 걸 호우라고 한다. 호우. 예. 이런 부분들도 대체로 보면 이제 한자어라든지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데요. 이것도 좀 순화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네. 포스트잇 하니까 또 클락션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경적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그리고 군수 후보로부터 김 선물 세트를 받았다가 과태료 무려 10배를 문 경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청양군에서 있은 일인데요.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 청양군수 후보자로부터 김 선물 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148명에게 모두 2,7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선관위는 이들이 명절 선물 명목으로 후보자로부터 9,500만 원 상당의 김 선물 세트를 9,500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이제 받은 것으로 나왔는데 과태료는 선물 세트를 받은 횟수 그러니까 한 번 받았느냐 두 번 받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매겨졌다고 합니다. 그럼 9,500원짜리 김 받으면 95,000원?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럼 두 번 받으면 19만 원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휴. 억울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청양 쪽이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택배가 와서 받아두고 미처 돌려주지 못했는데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다 보니까는 주민들은 억울하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선물을 돌린 후보자는 지금 검찰 수사를 거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그 택배 어떻게 붙이는지도 모르는 분들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서 있다가 이런 현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네, 플러스 시간입니다. 대전 지역 변호사회가 차기 이 회장 선출을 지금 앞두고 있네요. 내년 1월 26일 날 총회에서 차기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뽑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양병종 변호사가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수, 전 음성군수죠. 충북의 전 음성군수, 박수광 전 음성군수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대전 중구 건축가에 근무하는 안병철 주무관이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윤민중 충남대 화학과 명예교수가요. 국제과학 분야 시상식인 제16회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대전시 산하기관장 무더기로 지금 사표가 제출됐습니다. 박상덕 도시철도공사 사장, 또 한종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효정 문화산업진흥원장이 각각 사표를 최근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 선거, 연말 인사 아주 대폭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의회가요, 한 40여 명의 의원들이 십시일반 이웃돕기 선거를 모아서 2,400만 원을 공동모금에다가 기탁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대전 지역 모범 국선 변호인의 선진혜 씨가 선정이 돼서 어제 대전 고등법원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국선 변호인 아시다시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변호 업무를 맡겨주는 분인데 선진혜 씨가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여성분인데 선진의 변호사가 모범 국선 변호사에 선정됐고요. 소송 구조 부문에는 최인혜 변호사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코레일 대전 충남본부장의 최길묵 씨가 어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는 수도 있고요. 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가 17일, 내일이죠. 내일 유성 리베라 호텔에서 송년회 밤 행사를 갖는다는 소식도 있네요. 서울 뉴스인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가 좀 여러 가지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처벌된다면 무슨 죄로 처벌될 것이냐 대해서 이 형법상 업무방해 죄가 될 것 같고요. 또 항공보안법 위반 적용도 가능하지 않겠네 이렇게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